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이 예상했던 대로 채무 상한선 협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상원에서의 통과는 보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정 책임 법안이라는 이름의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 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됨으로써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굴곡과 반전이 있었고 목소리 작은 그룹이 이겼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밀 문서를 백악관에서 나오기 전에 해제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육성을 검사가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갖고 있던 모든 문서는 이미 기밀 해제됐다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고 특별검사가 기소할 주요 요건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센티스 후보 사이의 공격은 강해지면서 바이든과 민주당만 좋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알렉사와 초인종 서비스 링과 관련해 3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아마존 링 직원은 링 제품으로 최소한 81명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서는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시위 이슈는 기후변화와 사무실로 돌아오도록 하는 의무조항 때문입니다. 메타가 캘리포니아주가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뉴스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비난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지들은 하면서 남은 못하게 한다는 조폭과 같은 발상이라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 현대 사회에서 목소리가 작거나 조용하거나 그저 침묵하는 다수가 의회에서 이겼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중도 성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해야지 될 때 한 표를 던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재정 책임 법안이라는 채무불이행을 막는 채무상한선 협상안을 통과시키는 그 안이 예상했었던 그대로,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 그 찬성표는 무척 많이 나온 편입니다. 314 찬성, 반대가 117, 435명이니까 공화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2명. 항상 사람이 많다 보면 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생기잖아요. 양당 모두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상원 의원 2명, 공화당 한인 그 연방 하원 의원 2명과 민주당인 한인 연방 그 하원 의원 2명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 14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22명이니까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3분의 1만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6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213명 가운데서요. 뭐 반대로 말하면 조금 다르게 말하면 민주당이 찬성표가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중도들이 뭐 당연히 그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에서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낸시 메이스라는 하원 의원, 바지도 못 찾는 바이든에게 당했다. 바이든에게 속았다.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고 하원 의장을 내쫓아야 되겠어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댄 비숍 의원,
이 의원은 그 프리덤 코커스 소속입니다. 그리고 프리덤 코커스의 지금 의장인 스캇 페리, 펜실베니아의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텍사스의 칩 로이라든가 뭐 맷 게이츠라든가 폴 고사 애리조나의 이런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반대표가 거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많아서 세보니까 10명 이상이던데요. 11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주디 추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 반대를 던졌습니다. 뭐 바브라 리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티 포터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뉴욕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처럼 뭐 민주당의 프리덤 코커스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멤버들이 많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잖아요. 진보적인 것, 어떻게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가 있겠어 하는 것이고,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출을 하는데 지출을 더 줄여야지 된단 말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에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측 모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그 책임이 따라야지 되고, 이번 결과는 선의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정부 운영이라는 그 통치의 책임을 진 것이다. 찬성한 그 정치인들도요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대의로 볼 때 이러저러한 이유도 많고 본인도 뭐 지역구에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끝에 올라가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국가가 뭐가 되는가? 국가를 제일 위에 놓은, 불만스러우면서도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많고 그 의원들이 불만하면서도 찬성표를 던지게 된 데까지는 지도자의 힘이 큰 거죠.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그리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이런 그 당의 대표들이 의원들을 설득을 시킨 거죠. 계속 뭐 전화도 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일단은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큰 반대는 지금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는 한 50명 정도 되는 프리덤 코커스에서 나왔으니까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소리쳤었던 사람도 뭐 끌어내릴 만한 숫자가 돼야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 험한 말을 하던 의원들도 중간에 어제 저녁부터는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쯤에 투표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쯤은 마음을 바꿔서 이제 3분의 2, 공화당의 3분의 2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또 하원 의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면서 저 사람 갈아치워야지 돼라고 얘기하면서도 대안이 있어야 말이죠. 그럼 누구야? 케빈 맥카티가 아니면 이런 대안도 없었고 같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호응도,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로써 하원 의장에게는 일단은 큰 승리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채무 상한선이 이렇고 뭐 재정적인 책임 법안이 이렇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 안에 다 인생이 들어있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선의의 목표로 향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것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고 듣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상원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이 공화당 의장을 정치적으로 구했다 하는 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160 몇 표, 공화당이 140 몇 표, 합쳐서 317표가 나왔으니까 이게 하원 의장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는데 공화당, 민주당이 많이 표를 줬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법안 자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설득시키고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의 뭐 마운튼 밸리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이 승인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 그리고는 이제 일하는 나이를 민주당으로서는 뭐 50세에서 푸드 스탬프 받으려면은 54세로 올린 것. 이것도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하원 의원들이 반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75만 명 정도가 푸드 스탬프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국세청에 배당됐었던 뭐 800억 달러의 일부를 삭감을 하는 것. 이건 이제 케빈 맥카시는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부자들을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결국은 메디케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료에 관해서 그쪽으로 배당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잃을 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하원 의장 케빈 맥카시를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구해줬을까요? 바보죠. 더군다나 정치계에서 그랬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죠. 여름이 됐건 가을이 됐건 아주 애매하게 공화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도부의 지도자가 좀 살짝 밀어주고 도와주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킴 제프리스는 아마도 케빈 맥카시에게 그런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뒤에서. 약속을 받고 안 지키면 그 다음엔 배신하는 거죠. 다음에는 그 사람과 일할 수 없는 거죠. 서약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뭐 선거구 재조정이라든가 공화당에서 조금 양보해도 공화당 의원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 정도의 어떤 것. 양당 대표끼리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6월 5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상원은 어떻게 되는가? 상원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은 조금 더 어른스럽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하원처럼 대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시끄럽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이클 리 유타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고 뭐 절차상 내가 이걸 시간을 끌어서 못하게 해버리겠어 하는데 하원에서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다수 앞에서는 거의 소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버니 샌더스 무소속이면서 민주당과 일을 같이 하는 상원 의원이 내가 양심상 거기 찬성표를 못 던진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도 이게 통과될 줄 알면서 노를 하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만약에 본인의 한 표가 달려있다면 버니 샌더스는 채무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찬성을 했으리라고 믿어지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표현,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팀 케인, 민주당이잖아요. 반대한다고 했어요.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했었을 때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였었던 사람 랜드 폴은 켄터키 공화당이지만 워낙에 자유주의자니까. 그리고 또 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이 사람은 국방 때문에 나는 노를 던지겠다. 군 출신이잖아요. 국방은 지금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늘린다고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지난번에 2011년도에 정말 채무 불이행이 들똥말똥 했었을 그때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미 내려가고 했는데 연방 상원 의원들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 빚이요 31조 4천억 달러인데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해서 2014년도에 그대로 2015년도에 뭐 1% 정도 올리는. 그래서 이제 빚을 좀 줄여본다는 거잖아요. 예산 적자 같은 것도 줄여본다고는 하는데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지금 계산해 놓은 것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리하여 1조 2천억 달러는 줄일 수 있다. 지금 빚이 현재 31조 4천억 달러에서 몇 조 지금 더 거기에 얹어야지 되는데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뭐 감안하고 하면 이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서 이번 주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왜 빚을 줄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게 정치적인 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화당은 빚을 더 줄여야지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출을 줄여야지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것 가운데서 집은 이제 주택과 뭐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크게 집을 쓰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로 묶으면 되겠네요. 은퇴연금과 노년층의
뭐 수입에도 상관없이 노년층에 주는 그 의료보험 혜택, 이게 이제 주정부에 주는 것과 합쳐서도 그렇고 메디컬, 메디케이드 뭐 이런 다요. 그래서 이제 은퇴연금과 의료보험인데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연방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그 그룹이 연방 지출이 많은 게 세금으로 이제 뭐 수입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그 부분인데, 미국은요, 세금은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 굉장히 작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작고 이렇게 지출은 은퇴연금 넘버 원, 넘버 투, 노년층의 의료보험, 이게 두 가지가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적어요. 다른 부자 나라보다. 그러는데 이번에 뭐 재정 책임 법안이요? 재정 책임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두 가지를 전혀 손대지 않았잖아요. 은퇴연금도 노년층의 의료보험 커버도 줄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원하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지 하는 것도 전혀 이번에 손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극장이라고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바이든도 이겼고 케빈 맥카티도 이겼고 부분적으로 진 부분도 있고, 드라마인데 정치극장인데, 정치극장 유명한 드라마치고 아주 확실하게 깨끗하게 그 결론이 나서 끝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2편, 3편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이 채무상한선 협상도 지금은 일단 끝났지만 또 많은 프리덤 코커스들이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 비틀어보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다음에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해결되진 않았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치계에서도 정말로 전혀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돕도록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 마련을 해놔서 그렇죠. 지금 짐 졸단 같은 오하이오주의 이 프리덤 코커스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고, 만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대행을 했었던 마크 메도우스, 그리고 짐 졸단, 이 세 사람이 프리덤 코커스를 2015년도에 만들어서 공화당을 굉장히 강성으로 우측으로 몰고 가면서 나중에는 프리덤 코커스가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의 로열 집단으로 그렇게 굳어졌는데, 이 사람이 케빈 맥카티를 도왔다니까요. 케빈 맥카티를 도와서 어제 투표하기 직전까지 막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찬성표를 이번엔 던져야지 된다 막 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도 평소에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이 케빈 맥카티와 친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찬성표를 던져줬고 극우의 마음을 돌리는데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짐 조르단을 뭐 감시위원회, 아주 좋은 위원회의 중요 직책에 케빈 맥카티가 미리 딱 앉혀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앉고도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짐 조르단 같은 사람은 본인이 영향력도 있고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리하여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들도 전체적으로 노 투표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상원에서의 오늘 아마 뭐 투표를 한다고 하고, 척 슈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척 슈머 민주당의 대표도 그렇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대표도 그렇고, 척 슈머가 좀 전에 한 얘기가 통과될 때까지 계속 세션 이어간다. 투표해서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투표하고, 투표해서 실패하면 또다시 투표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And any change to this bill that forces us to send it back to the House would be entirely unacceptable. It would almost guarantee.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연기하면, 왜 의원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마이클 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이렇고 뭐 연기를 하면은 무척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상원에서도 통과가 보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재밌는 얘기,
정치로 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대선 공화당 캠페인 열심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그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후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출마고, 다음 날인 6월 7일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출마를 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하는데, 최근에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그 폭력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 책임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아이오와주에 갔고, 이 예비선거를 먼저 치르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여러 번 가서, 왜 처음에 이제 기선을 잡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곧 끝날 것으로 알려진 마랄라고의 기밀 문서를 가지고 간 것,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답니다. 어떤 거냐면은 2021년도의 테이프인데, 이 테이프는 누가 몰래 녹음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테이프에 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녹음을 한 거고요. 백악관을 떠난 뒤에 7월이니까 6개월 뒤네요. 2021년 7월 뉴저지의 그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이니까 본인의 골프클럽이네요. 거기서 그 마크 메도우즈 전 마지막 비서실장 대행이에요. 이 사람도 프리덤 코커스 멤버고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쓰는데, 책을 쓰는 것에 관해서 책을 다 본인이 쓰지 않잖아요.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인 마르고 마티는 전직 대통령이 누구랑 얘기하는 거, 특히 이제 그 책과 얘기하고 하는 거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계속 녹음을 했답니다. 정확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녹음 기록에 내가 말이야, 백악관에서 나올 때 기밀 문서를 다 기밀을 해제했었어야지만 되는데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한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군사 기록, 이란에 관한 기록이 핵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초특급 기밀인데, 또 그 당시에는 이게 오디오이기 때문에 화면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랬는지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났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집에 오는 사람한테 막 자랑하듯이 허풍하듯이 막 이런 기밀 문서도 보여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장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날 창고로 다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추정해보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자료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기밀 문서는 다 해제가 된 것이다. 나는 기밀 문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기밀 문서가 해제된다. 그것도 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서류 미비자의 자녀라도 시민권자가 되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다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고, 그 정책에 따라서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헌법과 연방 대법원이 보장한 속지주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밀 서류 해제도, 대통령이 이거 기밀 서류 해제해야지 되겠나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 거지, 생각만 한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았는데도 기밀 문서를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 국가 안보에 대한 기밀을 본인이 들고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또 오늘은 여전히 또 마녀 사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도 극단적인 당파성이 트럼프와 이번에는 지지자들까지를 가지고 갑니다.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까지 학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말의 장난이고 지지층의 상당 부분 아니면 일부는 흔들릴 수 있으나 기소 여부 결정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이란에 관한 핵 문제 등등을 기밀을 갖고 있었던 거, 이 증거까지 오디오까지 첨부를 해서 스파이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어쩌면 좋죠? 싸움을 엄청 보실 텐데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테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후보와의 공격은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부질이라고 하죠. 싸워라 싸워라 계속 싸워라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를 후보에서 떨어뜨리는 것, 후보가 못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디센티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을 끝내기를 원한답니다.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디센티스는 물론 디센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충성, 로열티라는 게 그것도 일방적인 충성. 나하고 당신하고 서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충성해야지 하는 일방통행 충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 타운홀 미팅을 보고 알았고요. 해서 요즘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해서 팍스에 그렇게 친하던 로라 잉그램도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케일리 맥레인이 전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요. 지금은 팍스에서 프로그램 하나 맡아서 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비슷해요. 두 사람 다 팍스에서 최근에요. 뭐 지지도가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뭐 앞서가긴 하지만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데 본선거에 가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디센티스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로라 잉그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거의 동맹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무늬만 공화당이야. 뭐 리노 무늬만 공화당이야. 공화당 그 탈만 썼지.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얘기가 글로벌리스트다. 글로벌리스트와 리노다. 무늬만 공화당이라는 약자요. Republic in name only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변호인 가운데서 아주 젊은 여성 있었잖아요. 뭐 그 교통 관련 뭐 이런 것 잠깐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그 픽업된 그 제나 앨리스라는 이 제나 앨리스는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본인은 트럼프 이 시점에서 트럼프도 지지하고 론 디센티스 후보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엄청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거든요.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을 놀리고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지자들까지 똑같이 그럽니다. 이제는 막 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센티스의 보좌관인 크리스티나 푸쇼 역시 여성입니다. 4명 다 여성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제나 앨리스 변호사도 여성이고 이 그 디센티스의 보좌관도 여러 명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크리스티나 푸쇼라는 여성에게도 외모 같은 거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만의 공격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론 디센티스도 어제도 아이오와주에서 한 얘기가 나는 이제부터 반격한다. 그전에는 몇 개월 동안 내가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정책, 특히 당선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법안은 그로테스크했다. 아주 정말 괴상했다고 하고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빚이 늘어났다.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트럼프가
디즈니 편에 서서 괴상한 주장을 한다. 트럼프의 내가 플로리다주에서 코비드 정책을 잘못했다는 비난은 너무 우스꽝스럽다. 지는 나보다 더 했으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고 괴상하고 어리석다. 제가 당신은 뭐 자기는 이런 말 대신에 오늘 뭐 지네들은 하면서 북한이 미국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뉘앙스 자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표준어를 몰라서는 아니고요. 해서 나는 이런 트럼프의 이상하고 괴상하고 어리석은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반격할 것이다. 특히 비폭력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선 가능성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산티스는 44살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살. 게다 대고 대통령을 한 번 했잖아요. 미국 헌법이 2번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 과거에도 한 사람이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도 한 사람이 있었고 뭐 헌법을 바꿔서라도 3선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2번이기 때문에 4년밖에 못한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8년을 할 수 있고 내가 8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을 더 보수 쪽으로 8년 동안 잘 다져갈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어제 디산티스 후보가 갔었던 아이오와주에 가거든요. 얼마나 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이든과 민주당이 좋아하죠. 그 비난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항상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겪는 겁니다. 작은 선거는 상관이 없지만 대통령 선거처럼 큰 것은 항상 예비선거에서 진 사람이 같은 당이니까 이긴 그 후보를 막 손을 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비난이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쑥스럽고요. 그리고 해도 별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로 론 디산티스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할까요? 지지하기에는 너무 험한 말들도 오고 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겨뤄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디산티스 후보를 더 경계하지 않겠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본선거에 가면은 온건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를 성품 같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바이든은 디산티스를 조금 더 불편해하는데 그때 디산티스가 같이 겨뤘었던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좋아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중요한 회사들 다 들어가 있네요. 아마존, 메타, 뭐 이런 그 회사들이요. 잠시 뒤에 뭐 도너츠 회사도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기사를 보고 있었느냐면요. 지금 S&P 500가 올 들어서 8.9%가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포함하면 9.7%가 되는데 그 8.9%나 상승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부 5군데 대기업이 굉장히 그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빅5가 애플 36% 올라갔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좋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7% 요즘 뭐 AI에 많이 투자하니까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39% 아마존 말씀은 조금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44% 플러스 AI 그 다국적 기업 해서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그 본사가 있는 엔비디아 N하고 VI, DI 그 A 이 엔비디아 AI가
1159%가 올라갔답니다. 만약에 이런 5군데 회사가 없었으면 올해 S&P 500가 8.9% 상승이 아니라 1.5% 상승에 그쳤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주식시장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매체에서 기사를 처음에 혼돈했어요. 뭐 이상하다 했는데 두 가지인 겁니다. 아마존이 결국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3천만 달러를 뭐 배상금, 합의금 쪽으로 내놔야지 되는 건데, 하나는 알파벳이 왜 나오죠 여기에? 알렉사. 제가 잘 안 쓰는, 피아노 위에 얹어만 두고 안 쓰는 알렉사와, 그리고 그 링이요, 그 벨, 초인종 이렇게 사람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 링 시스템,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알렉사 점잖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알렉사를 8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알렉사 어카운트가 있답니다. 그런데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이요. 이 어린이들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위배된다 해서 2,500만 달러를 뭐 벌금 형식으로 연방무역위원회에 이제 줘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연방무역위원회가 불만을 해서 연방 법무부가 뭐 수사를 하고, 이 최종적으로는 연방법원에서 승인을 해야지 돼요. 이 액수도.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그 데이터를 제거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 알렉사 같은 데서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이들 사생활 보호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빼주세요 했어도 전혀 요청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프라이버시보다 이윤을 챙기는 회사야 라고 해서 2,500만 달러 벌금을 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링, R-I-N-G, 벨, 링의 직원이요, 81명의 여성과 심지어는 링의 그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여성이에요, 전부. 2017년 6월에서 8월까지 뭐 해킹을 했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보았답니다. 그 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화장실에서, 여성들 화장실에,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요. 여자 그 커스터머의 그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스파잉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580만 달러 사생활 보호 침해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3천만 달러잖아요. 합치면 약. 이 3천만 달러가 아마존에는 얼마나 해가 될까? 아마존이 올해 1월, 2월, 3월 1사분기의 이윤입니다. 프로핏이 32억 달러니까 그 3개월 이윤의 10분의 1 조금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세틀의 본사가 있죠. 어제 뭐 CNN 방송 같은 데는 뭐 1,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아마존 회사에서는 300명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최 측에서는 900명이라고 하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아무튼 뭐 몇천 명 정도가 시위를 했는가 봅니다. 대대적인 뭐 파업이라고 할까요? 시위라고 할까요? 하는데, 이슈 자체가 상당히 미국적이고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두 번째는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는 건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마존을 쓰시는 분들은 늘 느끼는 마음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그 포장하고 배달하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막는 그런 역할을 잘하지 않는다. 플라스틱도 엄청나게 낭비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그 자동차, 배달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배달 자동차들이 화석 연료를 쓴다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파업하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지켜라. 이미 만들어진 규정은 지키고 그 규정이 부족하다면 더 지켜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도 이제 다른 많은 테크놀로지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사흘은 와서 일해라. 이 테슬라는 나흘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해라 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마존의 팀장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일하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좀 융통성 있게 했는데, 무조건 일주일에 사흘은 이렇게 나와서 일해야지 된다 하니까 뭐 시위하고 파업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존 회사 자체에서는
의견 표현은 지지한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회사에서는. 의견 표현 지지한다. 우리 충분히 존중한다 하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그렇게 회사의 어떤 방침에 반대되는 직원을 예뻐하진 않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어버이날은 다가오는데 올해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김수전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부모님 효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가정의 달 맞이 김수전기 부모님 효도 이벤트 마사지기 50% 세일. 다양한 신체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360도 회전의 3D 입체 방식의 온열 마사지기 29불 99. 어르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 온열 수타식 어깨 마사지기 39불 99. 수지침 지압판과 공기압 마사지 기능을 갖춘 테라펜 무선 발 마사지기 99불 99. 테라펜 무선 손 마사지기는 69불 99. 지하추 지압 마사지 기능을 갖춘 최첨단 슈퍼 두오 종아리 발 마사지기 89불 99부터. 김수전기 마사지기 50% 세일 이벤트를 통해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미라클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큰 디스카운트와 함께 푸짐한 선물까지. 훨씬 적은 통증에 더욱 강력해진 리프팅 업그레이드된 2023년 최신형 유파워 울세라로 시술하시면 3,000불짜리 떠마지 플렉스를 무료로 시술해드립니다. 3,000불 무료 시술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최고가의 최신 장비가 제일 많지만 고객님께는 부담없이 시술해드리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213-246-1146 213-246-1146. 참 쉽죠잉? 발만 얹어도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 199불로 조깅과 자전거를 한 번에. 지친 발을 위한 발잡사 2 150불이나 할인된 299불. 뻑뻑하고 피로한 눈을 위한 힐링 마사지 누리아이. 안구 건조증을 위한 선택 399불에 만나세요. 아이고 힘들어. 뭐 제대로 된 거 없나? 천호앤케어의 녹용 홍삼 2박스를 구매하시면 천진단 한 박스를 드립니다. 113-385-1005 헬스코리아. 불경기 타파 홈쇼핑월드 가격 파괴 세일. 모공 클렌징 비누 1불, 거제 수협의 대구, 아귀, 명태코다리 각 5불, 싱싱한 알몬게는 12불 99, 레모비타 4개월분 5불, 광동제약 광옥고도 4박스 99불에 가격 파괴 폭탄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2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메타가 캘리포니아주가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뉴스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밝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위협했다고 모든 언론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저널리즘 보존 법안이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메타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과 같은 테크놀로지 회사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로컬 뉴스 매체가 있잖아요. 그 로컬 뉴스 매체에 뉴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쓸 경우 거기서부터 생긴 수입은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세금의 70%는 다시 캘리포니아주의 로컬 뉴스룸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로컬 뉴스가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인터넷 시대에 점점 나빠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생각이고요. 그랬더니 메타와 페이스북은 아니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뉴스 매체에서 직접 올리기도 하는데 뭐 우리 그러면은
아예 그냥 뉴스를 없애겠어요. 빈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빈말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호주가 방침을 바꿨고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이런 그 테크놀로지 그 매체 요즘은 사람들이 뉴스를 거의 그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짜도 많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익과 공평하게 연결을 하는가 하는 것이 뭐 주정부 단위에서 연방정부 단위에서 테크놀로지 회사와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이 전국 도너츠의 날이래요. 원래 구세군이 1938년부터 전쟁 중이네요. 그러니까 그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이제 도너츠 날을 만들었는데 전선에서 왜 미국 사람들에게 도너츠는 해장국이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전선까지 막 도너츠를 배달하고 이랬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셀베이션 아미에서 오늘 기금 모금 같은 것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어떠한 그 도너츠 그 브랜드 네임의 뭐 유명한 하이엔드 도너츠 그런 가게 같은 곳에서도 오늘 도너츠 무료로 많이 줍니다. 올해 역사가 아주 오래됐네요. 1938년부터 6월 2일로 딱 확정이 6월 1일인가요? 오늘 6월 1일 맞죠? 오늘 6월 1일이죠. 딱 그럼 내일인 것 같은데요. 6월 2일이 전국 도너츠 날로 돼 있다고 합니다. 6월 1일인지 2일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그 선전 그 부부장의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 군사 위성 발사가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세계에서 보고 있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일본 전부 비난을 하니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발사에 실패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거 뭐 유엔 결의안 위반이야라고 하니까 참 북한식 말투로 군사 위성 발사를 제가 직접 보려고 열심히 뭐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오늘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P통신이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하니까 그 북한식 말이 오늘 제대로 확 나오진 않을 겁니다. 군사 위성 발사 실패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막 얘기하는 것을 깡패와 같은 갱단과 같은 위선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갱스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갱스터라는 얘기입니다. 도둑 같고 괴상한 생각으로 시작돼서 쾌쾌 묵은 뚱딴지 같은 내지는 횡설수설을 하네. 왜? 쥐들은 하면서 우리는 왜 못해? 이미 한반도에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 다 위성 감시를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해? 안전보장 UN 이사회에 이건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다 하면서 안 된다는 그 결의도 아니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냐고. 북한은 우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왜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탄압하느냐고. 조직폭력적이다. 이건 갱스터가 하는 짓이야. 자기네들은 하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 르네상스 위성의 군사 위성의 르네상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고쳐서 곧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항상 저는 새벽을 홈리스 피플과 함께 엽니다. 제가 오는 길에 홈리스 피플이 보이고 새벽은 너무나 적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관찰 아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가하고 후버에서 북동쪽 코너에서 젊은 홈리스 피플이 카트에 검은색 플라스틱 백에 너무 많은 것을 싣고 오다가 길을 건너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카트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 이 홈리스 피플은 또다시 그것을 올리고 또 넘어지고 또 올리고 이것을 계속 했어요.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홈리스 피플은 홈리스 피플 자신의 집과 생활이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겠구나. 저 짐을 버려야 하지만 쉽게 횡단보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건너올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봤다니까는요.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